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 조치 발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 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입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제곱미터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선정된 부지 32만 8,779제곱미터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야기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장님,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무엇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성스럽지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청와대는 소환 조사도 한다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방사청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그 방사청장님 답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억울하네요. 방사청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습니까? 방사청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권의 그 관계에서도 제가 지금 직접 답변드릴 수 없음을 좀. 아니, 이 자리에서 말해보세요. 뭡니까? 이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나, 그 다음에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방사청에서 조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자, 그런 일이 없다면 방사청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방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방사청이 억울하다면, 방사청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조사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사청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누가 조사받아야 됩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철기 안보수석, 이런 분들이 조사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A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방사청이 결정한 것은 아니죠. 방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방추위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으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종전의 기종을 바꾸는 방추위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장관이 당시에 좋습니다. 당시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서 주장해서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5월 청와대 주철기 안보수석 주최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문위원 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불허 품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안 되고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개발 분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오찬 모의 주수석 주관한 그런 오찬 모임일 때 순수 민간 전문가들의 KFX에 관련된 그런 의견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세부적인 기술에 관련돼서는 서로 이게 검토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말하자면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건데, 이전 되려면 그 수출 승인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허용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개발 분담 같은 것도 기다리기 어렵다. 이렇게 다 의견들을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문이 있어요, 제 손에. 그때 회의 결과에 오찬 모임에서 이렇게 토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안 됩니다. 93년 9월 달에. 굳이 자문위원들의 입을 들지 않더라도, 네. 과거부터, 말하자면 수출 승인 불허 품목으로 돼 있었던 것은 맞는 거죠. 우리 청에서는 2013년 맞는 거죠. 예, 13년 가을서부터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옵셋 관계 이렇게 협의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품목이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기종을 F-35A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네 가지 핵심 기술은 기술 이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네.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와대가 몰랐던 것처럼 하면서 방사청의 책임인 것처럼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당초 방침대로 보잉사의 F-15SE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보잉에서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한 방법이 제3국을 루트를 통해서 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적어도 보잉사의 F-15SE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상업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잉사가 직접이 안 되면, 미국 정부의 불허 때문에 안 되면 제3국에서 기술을 구입해서라도 한국에 넘겨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종을 제끼고 기술 이전이 불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종을 F-35로 이렇게 한 거는 이런 기술뿐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작전 환경이라든지 안보 상태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해서 가지고서 그렇게 F-35로 결정된 겁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전원 보더라도 보잉사 기종으로 갔으면 60대의 구매가 가능한 것을 지금 로키드 마틴사 기종으로 바꾼 바람에 대수도 40대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같은 예산으로. 장관이 추가적인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F-35와 F-15SE의 전투기로서의 성능은 스마트폰으로 비교하면 일반 폰과 스마트폰으로 비교가 된다라고 할 만큼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F-35A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군 예비역들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첨단 전투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잖아요. 추가해서. 이것이 F-15 또 F-35를 하는 그 전문가들의 그런 검토 결과를 보면
뭐 저도 전문성은 그들의 말을 빌어서 하는 건데, 이게 제한됐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F-35로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은 이 소요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기술의 이전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 그것을 절충교역의 방식으로 이전받아서 한국형 전투기에 개발해서 앞으로 그 한국 전투기를 우리 공군에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맞으면 서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전투기를 보유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거 다 지금 말짱 황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의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더 드리면 FX와 KFX를 하면서 소위 4대 기술의 체계 통합 기술이 가장 주 결정 요소인가 지배적 요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되니까. 아니죠. 작년 국감 내내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교섭해서 반드시 이전 예,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4대 기술에 이전받는 것을 제한되는 걸 최초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지금 와서 그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는 점은 방사청이 군이 국방부가 충분히 무슨 방사청 책임이에요? 좌우에서 다 유신에서 다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방사청한테 책임 묻습니까? 아까 보니까 방사청 해체 조정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4대 기술의 체계 통합 기술의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 제한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마치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한 그렇게 인식되게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방사청에 있는 것이고 군에 있는 것이고 국방부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KFX 사업을 지금 방사청과 ADD가 하는 그러한 자체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KFX를 하는 기본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방사청장님, 우리가 그 FX 사업 결정할 때 몇 번 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F-15SE나 F-35나 유로파이터나 어떤 것이 결정되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방사청이 하셨죠. 그거는 제가 지금 그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획득을 하는 실험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돼도 괜찮으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고 예산이 맞고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 세 가지 기종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 비용서부터 작전 운영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운영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처음에 했던 것이 방사청 입장 F-15S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 세 가지 기종의 작전 운영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방수에 단도간으로 그걸 올린 거 아닙니까, 방사청이? 그건 세 가지 기종을 고려해가지고서 모든 걸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기준이 전체 총 사업 비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조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일 공군총장이 F-15 공군총장님. 예. 우리가 이 항공 전력을 계속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투기 몇 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까? FX 사업으로. 공군총장입니다. FX는 60대가 필요하다고. 60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누누하게 한 10년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네. 방사청님 지금 FX 사업으로 몇 대 들어옵니까? 지금 4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40대 들어오죠? 네. F-15SE는 금액이 초과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F-35로 변경할 때 20대를 깎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돈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F-35로 하기 위해서 돈도 깎고 공군이 그렇게 수차례 우리 공군 전력상 60대가 꼭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하위급, 미들급 이게 안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 주장들이 다 허위였던 거예요. 허위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FX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정말 군사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심의할 때 이제 앞으로 공군 말을 믿어야 될지 방사청 말을 믿어야 될지 10년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보면 13년에 걸쳐서 이 기종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온 국민을 상대로 얘기해놓고 방사청이 결정해놔도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장관 혼자만의 판단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그것을 뒤집을 때 장관께서 상식적으로 그걸 정무적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면 청와대와 조율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문제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잘잘못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F-35가 잘 된 거냐, F-15SE가 잘 된 거냐, 공군의 차세대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어떤 걸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면 셋 중에 어떤 것도 괜찮으니 이제는 2014년에는 결정을 해주사라고 하는 얘기를 국회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야죠. 그리고 공군은 60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안 했어야죠. 그럼 40대면 만족합니까? 괜찮습니까? 공군 전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돈에 맞춰서 그러면 국방부가 30대만 사자 그러면 그걸로도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 바람직한 것은 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F-35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60대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액이 초과돼서 문제였으면 F-15SE를 50대로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그 생각은 왜 논의를 안 하죠? 그건 처음부터 금액이 초과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F-35로 할 때는 20대를 깎아서 구입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장성들이 그리고 방사청이 다 해서 13년에 걸쳐서 고민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이 정책이. 어떤 기종이 됐냐 안 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결정하는 국가 이게 가장 잘못된 거죠. 그게 결국은 이후의 사업들도 다 연관되게끔 부실 정책을 만들고 부실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보람의 사업이 이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장님? FX 사업에서 획득되는 그러한 기술이 중요한 기술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기술을 총종합해서 같이 이렇게 융합시켜서 다 개발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의 생각합니다. 의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지금 A사 같은 경우는 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응용연구 사업을 해갖고 2006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온 그러한 기술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이 이 난리통에 7조 원짜리 사업을 사면서도 기술 이해를 안 해줘요? 기술 이전 안 해줍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청장님 생각하시듯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줄 거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핵심 기술 같은 거는 아무리 이 동맹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그냥 만들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술 이전으로 하는 절충교육 효과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브리핑을 계속해 오셨어요. 근데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 4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의 가치를 아예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서류를 만들면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된 거네요. 가치조차 논의되지가 않았으면. 네,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방사청은 상당히 럭키드 마틴에서 그러한 가치 자체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을 기술을 못 만들어서 국내에서 생산을 못해서 제3국에서 통으로 기술을 이제 도입해와서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3국에서 그러면 증가된 사업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4가지 핵심 기술은 전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아니, 우리가 판단 개발한다는 때문에 것이 지금 네. 누가 봐도 신빙성이 높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참 40년 동안 이렇게 쭉 가고, 이게 에이사레드하는 2006년서부터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개발해갖고 실력이 쌓여 있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FX를 뭐라고 외국에서 사옵니까? 다 한국에서 만들지. FX의 그 F-35의 기술은 우리들이 한 번도 지금 안 해봤던 기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현재 지금 이 F-16 플러스 지금 KFX 그거 하는 거는 상당한 기술이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기간 들이면 우리 국내 개발할 수 있겠다 해갖고 이 사업이 계획되고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품 제품들이 꼭 안 나오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선정된 부지 32만 8,779제곱미터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해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야기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장님,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무엇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성스럽지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청와대는 소환 조사도 한다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방사청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그 방사청장님 답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억울하네요. 방사청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습니까? 방사청 입장이 무엇입니까? 국권의 그 관계에서도 제가 지금 직접 그 답변드릴 수 없음을 좀. 아니 이 자리에서 말해 보세요. 뭡니까 이게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제곱미터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방사청에서 조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자, 그런 일이 없다면 방사청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방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방사청이 억울하다면, 방사청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조사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사청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누가 조사받아야 됩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철기 안보수석 이런 분들이 조사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A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방사청이 결정한 것은 아니죠. 방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방추위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으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뭡니까, 종전의 기종을 바꾸는 방추위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장관이. 당시에, 좋습니다. 당시에는 김관진, 안보실장.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 조치 발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 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입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 국방장관으로서 네, 주장해서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작년 5월 그 청와대 주철기 안보수석 주최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자문위원 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그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불허 품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안 되고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개발 분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오찬모의 주수석 주관한 그런 오찬 모임일 때 순수 민간 전문가들의 KFX에 관련된 그런 의견 수렴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세부적인 기술에 관련돼서는 서로 이게 검토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말하자면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 건데 이전되려면 그 수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허가하지 않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허용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개발 분담